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정화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주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풀어보는 문제는 24년 국회직 5번부터 8번까지의 문제들입니다. 6번이 굉장히 까다로웠던 문제여서 6번 문제의 이론들은 다시 한번 익혀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여기까지 다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 문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해설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해설지의 내용들 한번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부터 들어갈게요. 다음 설명에 대한 행정 이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해서 협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여러 가지 공공부문들이 함께 참여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협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요거는 네, 뉴 거버넌스 협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정부 부문의 시장의 경쟁 원칙, 민간의 효율적인 관리 기법들을 도입해야 한다. 오, 네, 요거는 딱 봐도 신공공 관리론이죠. 가끔 신공공 관리론과 공공 선택이론은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신공공 관리론은 정부 부문에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자는 거지. 아예 시장적인 질서로 정부가 모두 다, 정부가 완전히 민간 기업들처럼 경쟁적인 질서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공공선택 이론은 지금 보시는 디귿처럼 설명을 많이 하죠.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 공공부문을 완전히 시장 경쟁화시켜서 지방정부 경쟁하게 만들고요. 정치인들 경쟁하게 만들고요. 선거, 국민투표, 지방자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 부문의 경쟁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원리들이 바로 공공선택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번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갈게요. 2024년 국회직 9급에서 출제가 되었던 조직 내 갈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꽤 까다로운 문제인데 사실 3번, 4번, 5번 선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설지 내용을 좀 꼼꼼하게 읽어주시고요. 하지만 3번, 4번, 5번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정답은 1번이기 때문에 1번을 찾아주셨어야 하는데 2번도 굉장히 헷갈렸던 선지인지라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런 종류의 문제도요. 우리 이번 국가직에서도 봤지만 선지가 어려워도 나머지 선지들보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선지의 내용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전통적인 갈등론은 갈등이 부정적인 것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제거해야 하는 현상이고 직무 규정의 명확화, 적합한 조직인의 선발과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거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1번이 너무 당연히 맞는 선지고요. 2번입니다. 행태주의는 갈등에 대해서 수용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갈등은 발생을 한다. 그 갈등을 너무 부정적이고 또는 긍정적으로 파악하지 말자라고 얘기하죠. 사실 갈등을 긍정적으로 파악했었던 것은 아시겠지만 상호작용론이기 때문에 행태론보다 훨씬 이후에 나왔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2번 요건 틀린 선지가 되고요. 3번 직무 갈등. 티모시와 저지라는 학자들이 갈등의 유형들을 구분을 하는데 이건 제가 해설지에 써놨거든요. 직무 갈등도 나타날 수 있고요. 직무 갈등은 직무에서 발생하는 갈등, 업무 간에 발생하는 갈등. 그러니까 업무가 미리 직무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이기 때문에 업무의 내용이나 목표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 그리고 관계적 갈등,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그리고 과정적 갈등.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발생을 하는데 요건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요거는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처 내에 이기주의가 발생한다거나 자원의 한정성이 발생한다거나 이래서 발생하는 갈등은 과정적 갈등을 설명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고요. 독해로 풀어주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티모시와 저지라는 학자들의 이론적인 내용을 통해서 풀어주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4번에 접근과 회피. 접근은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걸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접근.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에 이 부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게 바로 회피. 그래서 둘 다 해야 돼. 이래서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얘기한다면 접근. 둘 다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갈등이라면 회피. 하나는 해야 되고 그로 인한 부정적인 현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접근 회피여서요. 지금 보시는 4번 접근 회피 갈등의 예시
경제개발 목표와 환경보전 목표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데 그게 상충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 이건 접근 갈등의 예시고요. 접근 갈등의 예시, 대외 경제 개방성 확대를 위해서 확대라는 긍정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경제 안정성 목표가 저해되는 경우,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접근 회피 갈등의 예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1번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7번 갑니다. 2024년 문제. 네,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의 소속 기관 중 일선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일선기관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입니다. 지방고용노동청, 세관, 지방병무청, 우체국 등 이런 애들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거고요. 국가의 행정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중앙부처에서 설치한 일선 집행기관입니다. 고유의 법인격이나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는 구분이 될 거예요. 3번. 자,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어떻게 설치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대통령령을 통해서 설치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3번 맞는 선지가 됩니다. 당의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니까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설계를 법률 이외의 대통령령으로 만든다라는 걸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이니 당연히 중앙부처 소속 직원, 다시 얘기해서 국가직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죠. 주민들의 직접 통제나 참여가 용이하지 않고 책임 확보도 어렵습니다. 책임 행정이 결여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5번 맞는 선지가 됩니다.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2번 됩니다. 자, 우리 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2024년 국회직 구급의 비용 편익 문서 분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은 주어진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찾거나 일정 수준의 편익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는 분석 기법입니다. 비용과 편익을 비교 평가하는 방법 중 편익 비용 비율은 편익의 현재의 가치를 비용의 현재의 가치로 나눈 값입니다. 제가 수년새 가치는 0보다 커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비용 편익 분석은 편익 비용 비율은 1보다 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현재 가치 그리고 1 이렇게 나와 있는 이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8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우리 8번까지 쭉 내용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정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린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